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 TV의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태극기는 다들 다셨는지요? 현충일을 맞아 국립현충원과 관련해 제가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나라 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립현충원은 제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이 그곳에 묻혀 있지 않은 관계로 제게 있어서 그곳은 그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영령들이 계시는 곳이라는 교과서적인 의미로 존재해 왔습니다. 간혹 현충일이나 1월 1일 TV를 통해 추념식을 보면서 그래, 저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나와 내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이성의 공간이었지, 살가운 사람과의 가슴 아린 추억이 맴도는 감성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전에서 근무하는 몇 년 동안은 저도 매년 1월 1일과 현충일에는 지역의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국립 대전현충원에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언론을 통해 보거나 길을 지나면서 상상하던 국립묘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참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2006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중인님, 저 손중사입니다. 누구? 26사단 손중사? 아이고, 오래간만이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손중사. 지금은 육군본부 인사운영감실에 준위로 있어요. 계룡에 살고 있고요. 그래, 이제 자리 잡았구만. 반갑네 그려. 나도 대전에 근무하니 일간 한번 보세나. 옛날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 다들 잘 계시지요? 저 그래서 전화드렸는데요. 장진수 중사 아시잖아요. 장중사. 그 장중사 안장식이 내일 모레 대전 국립현충원에 있어요. 뭐라고? 일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국군 덕정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깨어나지 못하시고 그만. 순간 제 젊은 시절 장중사와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과 함께 그의 착하게 웃는 모습만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당연히 가봐야 했는데 아마도 미리 약속한 중요한 출장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준이가 내 대신 가족들께 마음을 표시해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나중에 따로 묘소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참배 행사에 참석한 후에 내일 하면서 무심히 몇 개월을 지나친 자신을 질책하며 현충원 사무실 들러 장중사가 어디에 안장되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안내 지도를 보면서 그가 안장된 무역을 찾아가니 빗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일일이 비명을 읽어보면서 찬찬히 둘러보아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10여 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방금 놓았는지 아직 싱싱한 꽃바구니가 놓여있는 곳에서 육군 2등 상사 장진수의 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제가 잘못해서 고인을 그렇게 만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포병연대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그를 사단사령부로 오게 한 것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지난해 안장식 때 참석도 못했던 죄책감에 또 옛날 가족들과 같이 지내던 모습도 생각나 미망인을 만나면 무슨 위로의 말을 할지도 모르고 해서 가족들을 뵙기가 머뭇거려졌습니다. 일부러 멀리 떨어져서 속으로만 묵념을 했습니다. 장등사님, 저 정재근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행복하시길 바래요. 가끔 올게요.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늘 떨어져서 존재하던
이성의 공간이었던 현충원이 내 동료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감성의 공간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10여 년 전에는 고등학교 동기에서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저와는 중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고교 동기가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임석택. 그 친구와 저는 중학교 때 웅변을 같이 하면서 만났습니다. 서로 학교는 달랐지만 당시 저는 부모님을 떠나 혼자 대전에 있었고 금산이 고향인 친구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누나, 남동생과 함께 대전에 살면서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처지가 비슷했던지 우리는 만나자마자 마음이 통했습니다. 2년 후 당시에는 시험을 보아 들어가는 꽤 좋다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반가우면서도 친구가 존경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친구는 제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재근아, 내 어머니를 보면 나는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난다. 어머니도 늘 석택이는 잘 있느냐고 물으셨고 친구도 저를 보면 제일 먼저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을 어느 날인가 공부가 안 된다며 저를 찾아와서는 무조건 부산으로 기차여행을 하자고 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대전역에서 부산진역까지 완행열차를 타고 갔다가 부산에 내리자마자 다시 아침 열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돈이 없어 쫄쫄 굶으면서 갔고 할머니들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밤새 서서 여행을 했지만 우리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친구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는 제가 합격한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친구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했는지 학군단에 지원했고 전공을 살려 헌병으로 임관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국방부에서 군 수사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국비로 유학을 다녀온 저를 부러워했던 친구는 결국 자비로라도 미국에서 과학수사 관련 공부를 하고 올 정도로 늘 노력하는 친구였습니다. 독일에 오기 전에 제 송별을 구실로 저녁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친구는 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일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겪고 느끼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너와 같은 여건이었다면 나는 아마 대학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면서 친구도 건강하게 나란 일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그 고된 인생 여정이 종국에는 친구를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재근아, 너무 많은 풍상을 겪은 소나무는 위로 쭉쭉 뻗어나가지 못해 결국은 삼장목이나 땔감이 되고 말 거야. 잘해야 보기 좋다고 감상하는 관상수 정도 되겠지. 큰 풍상 없이 하늘로 쭉쭉 뻗은 소나무라야 대들보로 쓰일 수 있지. 나는 풍상을 겪은 나무지만 너는 풍상 없이 구김살 없이 씩씩하게 눈치 보지 않고 잘 커서 나라를 굳건히 떠받치는 동량이 되기를 바래. 저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위해주고 이해해주던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있습니다. 이국만리에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친구의 빗돌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괜히 눈물이 납니다. 석태가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보마 쭉쭉 뻗은 소나무가 되어달라던 내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현충원은 이제 제게 논산 가야곡면 연무읍 소룡리 고향에 묻혀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소처럼 살가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학사장교 동기 중에도 고 문병국 유석 동기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현충일에는 전국에 있는 동기들이 이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에 있는 제 동기들이 전우들을 보러 갔습니다. 한국에 가면 이 두 친구들도 보러 가야겠지요. 아들 손을 잡고. 국립현충원. 이제 멀리서 바라보던 우리 삶의 저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이 살고 있는 생활 공간입니다. 이 글은 제가 2011년 베를린에서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로 근무하던 그해 6월 6일 현충일에 썼던 글을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예비역 육군 중위 정재근이 2020년 6월 6일 현충일에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공무원 정재근 TV의 정재근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